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많은 분들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용산 관저에서 밤사이에 3,700명이나 되는 경찰이 투입되어서 오늘 아침 7시경에 이제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진입을 시작했고, 밤새 그 자리를 지키던 애국시민 한 200여 명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자, 그 위에 몰려들기 시작한 수천 명의 애국 시민들은 차벽으로 완전히 차단되어서 관저 쪽으로 접근할 수도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밖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자, 그 사이에 지금 공수처와 경찰은 내부에 진입해서 관저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을 지지한 보수든 아니면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해온 보수든 다들 매우 마음이 착잡했을 걸로 봅니다. 저도 어젯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 정권과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이 감정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감정을 넘어서 저기에서 윤석열을 지키고자 하는 저 애국 시민들이 어젯밤에 추웠어요. 영하 한 7도 내려갔습니다. 그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거기에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그렇게 싸우는 목적이 단지 윤석열 개인만을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조선일보는 윤석열의 편지가 분열의 깃발이 되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 보수 언론이라고 하면서 보수 애국 시민들의 이 분노, 마음속의 엉어리를 그렇게 모른단 말입니까? 자, 지금 이 보수 애국 시민들이 숫골, 거구라고 매도당하면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도하는 언론이나 이재명 패거리나 국민의힘은 과연 이 보수 시민들의 분노, 수모, 고통을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보수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들, 자, 친북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성실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누리고 사회가 안정되어서 경제가 발전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수나 진보의 가치가 별거가 아니라요. 그냥 공정한 사회, 또 북한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다. 그 정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치가 누구에나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사회.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계엄을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계엄 이후에 권력은 잡은 사람이나 법은 똑같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내란이라는 그런 표현을 이재명이가 써가면서 내란 세력 진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내란의 잔당들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 돈을 갖다 주고 그러고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는 사람, 투가면 반일을 선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서민의 땅을 싸그리 해먹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공정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공정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면 누가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저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치가 사라지고 정의와 공정이 사라졌고, 그리고 친북 부패 세력이 마치 점령군인 양 내란 잔당 세력을 색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보수 성향을 가진 시민들은 지금 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마음속에 엉어리가 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은 이걸 갖다가 매도하는 언론들, 심지어 보수 언론이라고 자처했던 조중동, 이것들조차도 앞장서서 보수 애국 시민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저 황장수한테도요, 간혹 황장수가 개혁적인 줄 알았는데 왜 정광훈과 손을 잡냐. 윤석열은 버려야지 왜 윤석열 지키는 사람을 옹호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황장수 베냈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변하지 않았고 보수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속에서 과감한 사회개혁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재명 저 일파 지금 하는 행태, 법치 파괴 행태, 그러면서 협박과
회의로 사실상 윤석열 탄핵 이후 대통령을 뽑기도 전에 이재명 권력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지금 영장을 받아내는 방법, 판사하고 딜쳐서 그게 민주당이 배후에 있죠. 그 다음에 최상목이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과정, 그리고 서부지법 판사가 말도 안 되는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 그리고 경찰 특수본이 지금 3,700명이나 되는 경찰 병력을 밤사이에 동원한 행태.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한 명을 잡기 위해서 3,700명이나 동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애국 보수 시민들은 윤석열이 공정하게 벌받을 자유가 있고 또 이재명이 윤석열과 비슷한 속도로 사법 처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대선은 그 이후에 치루어져야 된다. 이게 지금 애국 시민들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모두가 보수를 매도하고 애국 시민을 매도하고 또 윤석열에게는 너무나 편파적인 법 적용이 되고 있고 이재명이는 그야말로 법꾸라지가 되어서 이 사법 체계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대통령이 빨리 되어서 사법적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되어 그것을 갖다가 다 무효화하려고 저런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란죄라는 게 현직 대통령한테서 벌어졌으면 이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또 거기와 관련된 원인 그리고 결과 또 영향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차근차근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그야말로 후세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재판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재의 탄핵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재명 재판과 윤석열 재판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이는요, 이재사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1월 23일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1월 1심 선고 받고 2심 재판이 재개되기까지 2달이 걸렸고 그동안에 이재명이는 폐문부절하고 집을 문을 걸어 잠그고 송달 서류를 받지 않고 또 변호사를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왔고 그래서 재판부가 12월 23일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서 이재명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재판부가요, 윤석열에게 지금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재명의 재판 거부에 일방적인 이 재판 재개를 선언하고 그리고 이재명이 재판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하겠다.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다수의 보수 외국 시민들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분들 중에요,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또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역할, 또 부모한테 엄청난 돈을 물려받아서 세금도 내지 않고 가지고 있던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한국이 성장하던 경제 개발 시대에 몸을 던져 일하고 이제 노후가 됐는데 솔직히 노후 보장도 되지 않고 매우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 지금 한국 역사상 가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결과는 그야말로 여전히 가난한 그런 분들이 지금 나라를 지키고자 나선 겁니다. 그들이 살아오면서 6.25의 이 참상을 잘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의 태도들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행태로든 분단이 되어 있고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는 지금 한국 처지에서 미국과 별도로 중국과 북한과 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우려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침묵을 하고 또 한편으로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도록 정부가 장려하기보다는 돈을 뿌려가면서 그야말로 노동의식을 후퇴시키는 그런 친북 좌파의 형태에 질려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가 물론 윤석열의 많은 잘못으로 이렇게 됐겠지만은 그렇게 만든 원인 중에 이재명 민주당 패거리의 국정마비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나라의 국회나 또 이 나라의 집권에 접근해 있는 세력들 속에 수많은 친북 세력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이재명조차도 친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나라가 윤석열의 계엄 실패 때문에 그야말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구나 숫골 노인으로 매도당해가지고
수모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분연히 들고 일어나서 이 추운 겨울에 노구를 이끌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요. 지금 보수는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몸바쳐 성실히 살아왔는데 지금 오늘날 현 시점에서 아무 필요 없는 정신이 좀 나가버린 노인네 취급을 받고 있다는 이 부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천민 같은 대우를 언론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아무것도 모른 채 선동에 놀아나는 젊은이들이 노골적으로 애국 보수 시민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성렬이하고 미친놈 하는 걸 저희들 앞에서 하고 있어요. 두 놈이, 젊은 애가.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일부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제가 정말로 이 수모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있겠습니까? 우라병이 걸려서요. 그야말로 테레비를 끄고 가만히 있어도 속이 뭔가 차올라서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 잠을 못 자겠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분노를요. 그냥 일부 숙골 노인들의 행태라고 치부하고 이재명이 내란 세력 장당이라고 모욕을 하고 저들이 설사 정권을 잡는다 해도 이 보수의 분노는요. 화라산이 되어서 거리를 덮어서 이재명을 끌어내고 이번에 윤석열 정권하에서 일하다가 친북좌파 이재명이 밑에 기어들어간 부역자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악의 세력이 잠시는 준동해도 오래 가지 못한다. 왜? 악은 악의 본질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 하는 꼬라지 보세요. 고발하고 민주파 주소 차려서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하고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저거와 다른 생각을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들을 다 사법 조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 얼마나 반대했어요? 제가 얼마나 반대했고 보수에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저게 게시타포 기구가 될 거라고. 결국은요. 공수처장 윤석열이 임명했지만 그 공수처장은 결국 윤석열을 잡아가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국가수사본부라는 것도 문재인 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특수본이 되면서 거기서도 지금 윤석열을 잡아가고 이재명의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특수본 이 두 조직이 대표적인 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왜 보수는 정권을 잡아도 제대로 친북 부패 세력들을 척결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적골이 되는가. 이런 보수에 대한 일종의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우라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싸워서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정권 바꿔줬더니만 정권 초반에 헬렐레 하다가 적골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왜 보수는 이 모양인가. 한마디로 자신이 보수인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환멸을 느낄 정도로 지금 실망도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사악한 시대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상대가 악이기 때문에 악은 항상 악으로서의 본질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과거에 스탈린도 그랬고 북한의 김씨 세부자도 그랬고 중국의 모택동이도 그랬고 지금 시진핑이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자신의 존재를 감추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악은 광범위한 선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그 싸움 끝에 악이 패배하게 돼 있는 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보수 여러분들이 이 수모를 견디고 이 우라를 갖다가 참으면서 분노를 삭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언젠가 지금 한국의 친북 부패 세력을 제대로 척결하는 날까지 계속 힘을 축적하고 또 싸우면서 그날이 기필코 올 거라는 이 확신을 다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살아오신 애국 보수 여러분들께 격려와 함께 위로를 보냅니다.